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터보컨트 출현 등으로 메모리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기업들의 그 1분기 실적이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그 D램의 경우는 구글, MS 등 그 빅테크들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년 이상의 장기 공급 계약을 추구할 정도까지 왔습니다. 글로벌리하게 일부 소비자용 D램 가격이 빠지면서 레거시 D램부터 가격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그 메모리 왕판 행진을 보면 아직은 수포 호황의 중간 단계 수준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낸드 같은 경우는 내년인 2027년 3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D램이 올 연말이나 내년인 2027년 초에 피크를 찍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D램보다 낸드의 호황이 더 오래 가는 것입니다. 낸드 2027년 3분기 정점설은 신설 공정에서 물량이 풀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계산할 때 나오는 그 합리적인 추론인데요. 물론 D램이나 낸드나 AI 인프라 투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될 경우에 정점 피크의 시점은 앞당겨질 수도 있지만 현재의 완판 행진을 보면 당분간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낸드 시장에서 주목할 것은 터보컨트와 무관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려 터보컨트가 불러올 AI 대중화가 낸드에게는 장기적인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재본세 역설이 적용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터보컨트가 공략하는 대상은 AI 연산 중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KV 키 밸류 캐시죠. KV 캐시입니다. 이 캐시는 속도가 매우 빨라야 하기 때문에 낸드가 아닌 HBM 고대폭 메모리나 D램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아시다시피 낸드는 데이터를 영구 저장하는 곳입니다. 실시간 연산 보조형 디지털 메모장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터보컨트가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고 해도 그건 HBM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지 낸드 수요를 깎아먹는 기술은 아닙니다. 특히 터보컨트 같은 효율화 기술이 나오게 되면 AI 운영 비용이 낮아지죠. 기술 발전으로 자원 사용 효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그 자원의 전체 소비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바로 재본세 역설인데요. 낸드도 D램처럼 터보컨트 버프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낸드는 AI가 만들어내는 방대한 데이터, 이 데이터에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그릇이기 때문에 AI 모델 적용이 확산되면 낸드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3분기까지 낸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이런 데이터 폭증 시나리오를 바탕에 깔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그 낸드와 관련해서는 중국 추격을 떠올려 봐야 하는데요. 이 분야에서도 중국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낸드의 경우는 D램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더 낮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 추격에 따라서 낸드 시장 영향도 클 것으로 봤는데요. 하지만 그 여파가 생각보다는 덜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낸드가 데이터 센터 향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AI 수요 확산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죠. 중국 낸드가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낸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일반 소비자용 USB나 SSD가 아닙니다. 기업용 ESSD죠. 엔터프라이즈 SSD입니다.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입장에선 데이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낸드를 서버에 대량으로 넣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됩니다.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위세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또 그 YMTC가 공장을 늘리고 싶어도 중국 규제가 있죠. 최신 노광 장비나 식각 장비를 들어오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해도 대량 생산으로 시장을 밀어붙이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역량 확대가 제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도 돈이 되는 D램에 더 사활을 걸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 업체들도 이제 낸드보다는 수익성이 늘고 작업률이 더 시급한 D램에 치중하는 양상입니다. 창신 메모리 CXMT 같은 경우도 최근 생산 라인의 20%를 HBM용으로 전격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HBM에 집중하느라 비워둔 범용 D램 시장을 먹으려던 전략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AI 반도체 자급자족으로 중국이 방향을 튼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 D램에서도 중국의 한계는 뚜렷한데요. CXMT도 미국의 장비 규제 여파 때문에 생산 능력, 그 캐파 증설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즉 중국이 물량을 쏟아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공급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D램의 경우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HBM 생산에 웨이퍼를 몰았으면서 PC나 서버에 들어가는 일반 D램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쇼티지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격 정점은 올 연말이나 2027년 내년 초로 밀려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와 트렌드포스도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1.3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봤는데요. 특히 그 HBM 생산 집중으로 인한 일반 D램 공급 부족으로 이번 분기, 그러니까 올 2026년 2분기에도 D램 가격이 50% 이상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식물학에서 채소율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이 넘치는 영양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영양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한된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돌아가는 AI 시장을 보면 딱 채소율의 법칙이 극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뛰어난 연산 능력을 가진 GPU가 있어도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메모리 속도가 그 발걸음을 맞추지 못하면 전체 AI 시스템의 효율은 메모리 수준에서 멈춰버립니다. AI 인프라에서 전체 AI 학습 및 추론 효율이 메모리 성능까지로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메모리가 전체 생태계를 흔드는 슈퍼 값어치 위에 오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또 공학적으로는 이를 메모리 벽, 메모리 월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찌됐든 프로세서의 발전 속도는 빛의 속도로 빠른데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이터의 속도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성능 지연 현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과거만 해도 CPU, GPU 성능이 곧 컴퓨터의 성능이었지만 이제는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많이 메모리에서 퍼올 수 있느냐가 AI의 성능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 채소율의 법칙 때문에 시장의 역학관계도 재편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애플, 구글, MS 같은 곳이 지금 그 삼성 하이닉스와 HBM 등 D램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서 안달인데요.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D램 가격이 올 연말 정점을 기록하고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도 이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삼성 하이닉스의 고도의 영업 전략도 한몫하겠지만 한편으로 달라진 메모리와 프로세서 업체 간 역학관계, 메모리 업체의 강화된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애플 같은 곳 입장에서 보면 경쟁자들이 메모리를 구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계산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 업체들, 그리고 심지어 삼성의 스마트폰 업체 안드로이드 진영의 삼성 스마트폰에서도 견제하기 위해서 삼성의 메모리를 비싼 가격에 빨리 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삼성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내부 물량이어도 사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업체들을 추격도 따돌리기 위한 계산도 애플이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구글, MS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빅테크 업체들이 AI 칩을 지금 자체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메모리를 매칭시켜야 하는데 다른 경쟁사들이 이런 것에 좀 힘들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빨리 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메모리 업황과 관련해서 이 D램의 장기 공급 계약이 어떤 식으로 체결되는지도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